자, 저희가 이제 프로그램의 실행 흐름을 변경하기 위해서, 제어하기 위해서 제어문을 사용합니다. 제어문에는 조건문과 반복문이라고 하는 두 가지 분류가 있고, 조건문은 조건에 따라서 이 코드를 실행할 건지, 실행하지 않을 건지, 아니면 뭐 두 번째 조건에 따라서 실행할 건지, 그 조건을 만족하지 않으면 실행할 건지를 분기를 할 수가 있고요. 반복문은 그렇죠? 조건에 따라서 내가 원하는 횟수만큼 코드를 반복 실행하기 위해서 사용을 한다. 그리고 그 사이에 중간에 제어문을 넘어가거나 중간에 남은 코드를 무시하고 넘어가거나 아니면 제어문을 탈출하는 그렇죠? 키워드도 있었죠. continue, break 있었습니다. 조건문에는 이렇게 두 가지가 핵심이죠. if문하고 스위치문 그리고 조건 연산자도 마치 조건문처럼 사용이 된다. 그래서 if문 같은 경우에는 if라고 하는 키워드를 사용을 하고 이 키워드를 가지고 우리가 조건을 이렇게 소괄호 안에다가 작성을 하고 만족하면 실행할 문장들 작성할 수가 있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이런 순서도를 따라서 우리가 진행할 수가 있었죠. 조건을 만족할 때 참으로 와서 만족할 때 실행할 문장 실행시켜주고 만족하지 않으면 이제 남은 프로그램 코드를 진행하고 종료가 되겠죠. 그리고 이제 만약에 실행할 문장이 조건 아래 실행할 문장이 한 문장이면 중괄호 브라켓을 생략할 수가 있었다. 그다음에 else문은 이제 요거 여러분들 문법적으로 고민해 주셔야 되는 건 else만 단독으로 쓰일 수는 없고 else는 반드시 if하고 짝을 지어서 그렇죠? 짝을 이루어서 쓸 수가 있다라는 거죠. 보고 다시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if는 단독으로 쓰일 수 없고 if는 뒤에 짝을 이루어서 사용한다. 앞에 if 안에 들어가는 조건이 틀렸을 때 그 외에 나머지 그렇죠? 조건에서 사용되는 거죠. if에 들어갈 집합이 a라고 하면 그 외의 집합은 우리가 a 여집합이라고 하죠. a 이외에 else는 뭐뭐 이외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조건 만족하지 않은 경우에만 실행이 된다. 쭉 보시면 되겠고요. 스위치는 if하고 조금 다르죠. if 문 안에서는 조건을 좀 작성을 해줘서 논리식을 가지고 조건에 맞는 경우, 맞지 않는 경우 판단했었는데 스위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조건 값, 어떤 변수를 가져와서 그 변수가 해당 값이랑 일치하는지 그 여부를 판단할 때 마치 어떤 채널을 선택하듯이 할 때 우리가 스위치 케이스 문을 사용한다. 질문 주셨던 것 중에 스위치문의 조건으로 수식으로 안에 논리식을 쓸 수는 없냐라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논리식은 사용하지는 못하고 이런 것들을 사용할 수가 있죠. 문자 그리고 숫자 그리고 문자열도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문자 혹은 숫자, 문자열을 조건값으로 사용할 수가 있다. 그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추가를 해드렸고 여기에 이제 추가된 내용들은 제가 첨부해서 클래스룸에 올려드렸으니까 그거도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스위치 케이스에서 확인해야 될 건 브레이크 키워드가 없으면 얘가 없으면 해당 조건을 만족했을 때 만약에 조건값이 2였어. 그러면 케이스 2로 가서 여기가 2였다고 하면 여기로 와서 브레이크가 없는 경우라면 다음 코드로 쭉 케이스 3로 이어서 진행이 된다라고 하는 거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스위치 케이스문도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고요. 자, 반복문은 while, do while, for each 이렇게 있었는데 for each만 우리가 아직 실습을 안 해봤어요. 왜냐면 배열하고 같이 써야 되기 때문에 배열 파트를 진행하고 같이 보기로 했었습니다. 자, while문은 조건을 만족하는 동안 실행문을 계속 반복한다. do while은 while이랑 비슷하게 생겼는데 얘는 무조건 1회. 첫 번째는 조건을 검사하지 않고 반복 실행할 문장을 실행시킨 다음에 나중에 검사한다. 그 차이가 있었죠. for는 이제 초기식, 조건식, 증감식을 영역으로 해서 순서대로 초기식 진행하고 조건식을 확인한다. 그럼 이 안에 들어가는 반복 변수, 뭐 i, j, k 주로 이런 식으로 썼었죠? 그 이름을 우리가 직접 정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초기식을 가지고 조건을 확인했을 때, 뭐, i가 10보다 작을 때 하면 뭐 10번 반복시킬 수도 있었고, 그래서 어제 여러 가지 실습을 해보셨었죠?
그리고 이 조건을 만족하면 반복 실행 문장으로 들어오고 그 다음에 다시 증감식으로 와서 해당 반복 변수를 증가시키고 그리고 조건식으로 와서 다시 조건을 확인한 다음에 또 반복할 건지 확인했습니다. 자, 포이치모는 배열이나 컬렉션을 모두 반복한다고 했는데 이거는 오늘 한번 실습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컨티뉴는 남은 실행문을 건너뛰고 다음 반복으로 넘어간다. 브레이크는 그 코드를 만나는 순간 반복문을 탈출해서 다음 실행문으로 이동한다. 자, 그래서 그림으로 보면 이렇게 됐었죠. 컨티뉴 그리고 브레이크 여러 개의 데이터를 저장하는 메모리 공간 여러 개의 값을 저장하는 변수인데 얘는 각각 데이터가 다른 자료형, 다른 데이터 타입을 갖는 게 아니라 같은 자료형끼리만 여러 개를 데이터를 저장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배열의 길이, 배열의 크기 하면 요소의 개수를 의미하는 거고요. 요소의 개수는 length라고 하는 변수로 가져올 수 있었죠. 그리고 각각의 배열 요소에는 인덱스 0부터 시작하는 순서 번호를 가지고 각각의 배열 요소에 접근할 수가 있었다. 배열 선언하고 초기화할 때 이제 여러분들 배열 이름 뒤에다가 대괄호를 붙여서 얘는 배열이다 라고 선언해 줄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기호는 배열 이름 뒤에 붙이실 수도 있고요. 앞에다가 붙이실 수도 있어요. 그렇죠? 배열은 이렇게 대괄호를 배열 이름 앞에 붙이셔도 되고 뒤에 붙이셔도 됩니다. 앞뒤 둘 다 가능하다는 거. 배열을 생성할 때는 new라는 키워드로 이렇게 해당 타입을 작성하고 개수 이렇게 쓸 수가 있다. 자, 그리고 배열을 생성하고 초기화할 때, 그렇죠? 선언하면서 바로 값을 이렇게 넣을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값을 바로 넣을 수도 있어요. 값을 바로 넣을 때에는 이렇게 중괄호 안에 배열 요소의 첫 번째 값, 두 번째 값, 세 번째 값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래 예시처럼 바로 초기화해서 값을 넣을 수도 있다.